승무 2학년 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사계 국악원에서 성문고를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강사 박정희입니다. 제가 성문고를 한 3, 4년 정도, 4년 정도 넘게 이렇게 이 학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교과서 바뀌었을 때 2학년 기준으로 교과서 바뀌었을 때 첫 해 사실 엄매를 선택했던 학교가 바로 성문고였는데 이제 작년부터는 2학년 2학기 때 이제 교과서가 독서로 바뀌어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1학기 때는 여러분들 문학이 정신없이 휘몰아치면서 시험 범위도 많고 그렇게 휘몰아치듯이 왔는데 2학기 때는 또 어떻게 내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은 또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1학기 때 어떤 경향들을 조금 보면은 확실히 이 시험 범위가 많아졌어요. 1학기 때 보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그 시험 범위가 많아졌을 때 이제 교과서 비중은 그대로인데 이제 외부 지문들 뭐 예를 들면 EBS의 어떤 교재들이 추가로 플러스가 되면서 시험 범위가 많아지는 경향들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성문고도 이제 수시가 아닌 정시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공부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학기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2학기 때도 아마 작년과는 조금은 다른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든 저희가 이제 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작년에 어떤 2학기 자료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방향으로 이 올해에는 갈지 한번 예상하면서 같이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기출들을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시험이 출제가 됐고 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같이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눌게요. 자, 보면 여기 이제 좀 잘려서 보일 텐데 좀 미안하고요. 작년 이제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영역은 크게 어휘랑 독서였어요. 근데 이 어휘랑 독서라는 게 사실 뭐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의 이제 어휘와 독서인 거죠. 근데 어휘 문제가 이제 여기 이 문제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보면 영역이고 그 다음에 교과서 비중은 90%뭐 이 정도 되고요. 사실은 교과서 안에 다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문학 외부 작품으로 그러니까 공지하지 않은 그러니까 얘기하지 않은 그런 문학과 비문학과 교과서의 독서 지문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휘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당연히 여기 교과서 텍스트 안에서의 어떤 그 텍스트 안에서의 어휘 문제이기도 했는데 뭐 어휘 문제를 따로 뭐 학교에서 공부를 시키거나 따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비도 따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수령하고 객관식을 보면은 총 22문항이 출제가 됐는데 중간고사는 두 문항이 이제 논수령으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객관식이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잡자면 독서 중심인데 거기 안에서 점수가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논수령에 대한 대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출제 경향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어휘하고 외부예요. 보이시면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주어진 텍스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억과 가장 가까운 의미로 그러니까 이루어지다라는 어떤 텍스트 안에 말이 있는데 그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을 찾으라는 그런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두 문제가. 근데 사실은 이건 거의 쪽집게잖아요. 그 교과서에 비문학 테스트가 있는데 거기에 쓰이는 어휘들을 다 외운다고 해서 또 이런 문제도 출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사전의 내용들을 통째로 다 집어넣고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것에 어떤 예시라든지 다이어라든지 동음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렇게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전적 의미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평소에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떤 어휘 문제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풀어나갈 때 어떤 방법들을 내신에서도 같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밑줄 그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 밑줄 그어진 부분에 앞에 단어의 성격과 비슷한 어떤 그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택지를 고른다든지 그 해결 방법이 안 되면은 앞에 단어에 그러니까 밑줄 그어진
앞에 단어의 어떤 문장 구조, 예를 들면 앞에 단어가 을을이라는 목적어가 쓰이면은 그 을을이라는 목적어와 가장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목적어가 쓰인다든지, 혹은 부사어가 쓰면 부사어의 형태, 그런 어떤 문장 구조를 가지고 단어 문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연습들, 그런 훈련들이 평소에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보면은 고재종의 면면함에 대하여라는 시가 이렇게 같이 엮여서 독서 지문 문제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이렇게 출제가 돼서 어떤 견해 차이라든지 이런 그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제 경향은 논수령입니다. 그러니까 논수령이 이제 이 첫 번째 논수령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개 방식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도 꼼꼼하게 어떤 그 교과서 독서 지문 안에서의 각 문단별의 내용 전개 방식을 정리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긴가민가 헷갈리고 확신이 없이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점수가 깎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이제 논수령을 보시면 1만 감시 과목에 읽어볼게요. 효과인 권력의 자동화, 권력의 비계성화에 대해 간단히 논술하시죠. 결국 뭐냐면은 이 텍스트 안에서의 개념이에요. 즉 권력의 자동화라는 개념과 권력의 비계성화라는 개념, 두 개념 사이의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 나갈 때 결국은 모의고사의 지문들을 읽어 나갈 때 뽑아야 되는 정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모의고사 텍스트 지문에서 비문학 지문에서 개념에서의 그 구성 요소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체크하면서 가는 연습. 그 다음에 관계, 그러니까 의미 관계라든지 어떤 대상들 사이에 뭐 공통점과 차이점, 혹은 인과관계라든지 뭐 반비례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공부한 상태에서 들어가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그러니까 모의고사와 내신의 어떤 결합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신도 아니고 또 완벽하게 모의고사 형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이 출제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처음 그 시험장에서 보는 지문이 처음 보는 지문들이에요. 비문학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은 내신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지문 안에서 일단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내신형의 어떤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들을 보면은 내신형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형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냐면, 내신 스타일로만 공부하게 되면은 한계점이 드러나고 그리고 성적은 안 나옵니다. 물론 텍스트 주어진 어떤 시험 범위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쓰인 내용 전개 방식, 각 문단별로,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개념이라든지 어떤 견해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각 대상들과의 관계라든지 구성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공부한 상태에서 준비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문제에서는 모의고사 형태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 변형에 대한 어떤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충분히 평소에 모의고사의 어떤 그 스타일대로, 그 모의고사의 방식대로, 즉 수능형의 사고와 수능형의 방식대로 공부해 나가는, 준비해 나가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죠. 그건 사기학원에서 확실하게 알려주고 방법들을 알려주고 학습을 시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제는 중심화제를 제시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그럼 어떤 문제 유형이에요? 모의고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되는, 서술 방식과 관련되는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각 문단별 혹은 전체, 글 전체의 어떤 내용 전개 방식을 염두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보면은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인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면은, 자, 요 문제는 보기형의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건 또 교과서의 어떤 사실적 독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사실적 독해의 방법과 관련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교과서에서 필요한 어떤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은 모의고사, 즉 수능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사실은 이런 방법대로 독해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되는 어떤 이 비문학, 그 교과서 지문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이렇게 출제가 같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신형으로만 공부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수능형의 사고와 수능형의 방식을 같이 혼합을 시키면서, 융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야, 그래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성문고의 2학기의 어떤 내신의 경향은 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개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갔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독서의 어떤 시험 범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외부 지문의 비중들이 문학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성문고 안에서도. 물론 이제 2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을 학교에서 여기에 이거 시험범위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른 출판사, 뭐 동아 출판사였는데 사실은 이 다른 출판사의 어떤 텍스트를 가지고 와서 이제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학교에서 이미 공지한 어떤 시험범위이기 때문에 순수한 어떤 알려지지 않은, 얘기하지 않은 외부로서의 그런 순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완벽한 수업이 돼야 돼요. 즉 독서 지문을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각 문단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은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을 해주고 각 문단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글 전체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 뭔가 과정의 방식이 쓰였으면 그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대상 사이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서로 구별을 해주고 이런 식의 완벽한 수업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1차적인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 학원에서 자랑하는 것 중 하나인데 주 1회 즉 이제 수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중에 한 번씩 꼭 의무적으로 불러서 과제에 대한 일단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그 테스트를 풀린 다음에 채점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채워갑니다. 방법적인 측면도 이제 같이 얘기를 해주고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서로 대응시키면서 근거를 정확하게 잡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 그러니까 주중 클리닉 때 테스트를 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테스트를 풀리면서 같이 해설을 하는 그런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고 문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문고 2학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